예, 반갑습니다. 간밤에 미국이 0시부터 주가를 폭락을 만들어 놨습니다. 12시부터 주가를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쭉쭉 빼버렸네요. 예, 미국 주식인데 미국 시장인데 12시부터 24시부터 주가를 막 원웨이로 쫙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어떤 시장은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금일 시장으로 이제 스트레이트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듣고 잘 듣고 종목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것들 어떻게 현금화를 할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할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장하기 이전에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현금화 시켜 나왔던 돈과 지금 모아가는 전략을 짜는 종목들하고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던지는 말들을 잘 참고해서 움직여 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전일날도 주가가 떴어요. 전일도 주가가 지금 떴는데 오늘 장 초반에 급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1, 20% 그러니까 매수했던 금액에 대해서 수익권이거든요. 셀트리온은 지금 수익권인데 일단은 시장에 이제 안 좋은 상황 물론 현금화 안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빠져 있기 때문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이 좀 빠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 자리까지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래도 일단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오늘 장 초반에 이 금액 전일 종가 기준 보다 정가 기준 전후에서 이제 움직이면 한 1, 20% 정도는 현금화 시켜 놓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대형주들이 안 빌린 것들이 있죠. 안 빌리고 전일 종가 기준에 무조건 지금 빠지고 시작할 거예요. 아침에 이제 빠지고 시작할 건데 어, 예를 단순하게 들어서 뭐 어떤 삼성전자 예를 들어 내가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차트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삼성전자 하이닉스 손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되면 손을 또 못 쓸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러니까 전일날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떴잖아요. 그러고 어저께 이제 여기 시작해서 이만큼 빠졌잖아요. 지금 이 캔들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일날 가격 기준으로 이 가격 위에서 움직이면 일단 파시해도 됩니다. 30% 파시해도 되고 100% 현금화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준으로 이제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제 기준 말고 물론 당연히 오늘 뜨면은 상승하고 팔면은 제일 좋겠죠. 상승했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은데 만일에 전일 보합권 전후에서 한 1% 2% 정도 빠져 있는 상태 같으면 빠져 있는 상태 같으면 그 매도를 현금화 어느 정도 하고 진행을 하라는 뜻이고 지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상태 이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처럼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냥 바닥에서 움직인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안 빠질 겁니다. 바닥권에 이렇게 멈추어 있다. 바닥권에 이렇게 멈추어 있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안 빠질 거거든요. 그런 종목은 현금화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다른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들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전달을 단 한 사람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쪼다 같은 새끼들이 돼가지고 병신 같은 새끼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이제 실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반영이 먼저 빠져있던 대형 종목들은 크게 영향력이 없을 거고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이슈를 타고 뜨는 종목들은 또 예를 해야 되는데 LNF LNF가 에코프로비엠 분봉에 이런 종목들은 급락이 확실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급락이 확실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안 움직였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잘 찾아서 현금화하고 아니면 그냥 홀딩해서 진행하는지를 잘 모르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를 들어 지수가 한 2% 정도 빠질 건데 2% 빠지는데 지수가 2% 빠지면 대형 종목들도 2%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6% 7%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건데 1, 2주 전부터 주가가 안 올라가고 밑에서 노는 종목들은 지수가 2% 빠지더라도 그 종목은 많이 안 빠집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넘어가라는 뜻으로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 잘 참고하시고, 여하튼 어느덧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의 국면에 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제대로 된,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저는 그 파생하시는 분들 다들 수익이 낮겠다 싶은데 저만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도 어제 한번 오셔가지고 살짝 물어보고 가셨고, 저녁 때 또 이제 내 식구가 와서 뭐 던져줬던 내용, 보여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홀딩스는 어 접근을 강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접근을 이 자리 같으면은 강하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지수가 빠지더라도 얘들은 많이 안 빠집니다. 페이팔 홀딩스 이런 경우 많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보권 같으면은 1, 20%그 현금화 시켜서 주가가 좀 더 빠지면 그때 현금화 시킨 내용을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만일에 지금 홀딩을 하더라도 홀딩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굳이 겁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게 빠지더라도 셀트리온이 이렇게 밀리더라도 다시 이 자리까지 오거든요. 이 자리까지 오거든요. 이 자리까지 옵니다. 18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빠질 때 조정을 받을 때는 현금화 시켜 놓으면 어차피 지수가 빠질 때 종목도 다 빠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런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크게 안 밀려요. 그래서 뭐 그 15% 모아가라는 거에 왜 그러느냐, 이제 살아날 거거든. 얘들이 이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모아가라는 거지. 밀리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움직여라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지금 살아나는 차트인데 지금 오늘 뭐 시장이 지금 안 따라주면은 얘도 이제 크게 힘을 못 쓰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2% 정도 빠지면 그 시장이 한 1.5% 정도 빠지고 시작할 건데, 2% 정도 빠지면요, 종목이 한 2% 정도 빠지면은, 시장이 2% 정도 빠지면은 종목은 한 90, 한 5%는 시장에는 95% 종목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 한 1.5% 정도 빠지면은, 1.5% 정도 빠지면은 한 80, 한 7% 정도가 거의 다 마이너스. 85%, 90% 정도가 거의 마이너스라 보시면 됩니다. 2.5% 빠지면은 99%가 다 파란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정도 빠지면은 100%가 다 파란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적어 놓고 참고하시면은 주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 뭐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아도 테마성 내용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신풍제약 뭐 어저께 약간 뜨고 뭐 노토스도 약간 뜨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큰 데미지가 없을 겁니다. 원래 이제 빼먹을 걸 다 빼먹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약간 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이제 대한항공인데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문만 열어주면 가야 된다는 문만 열어주면은, 가야 될 거란 문만 열어주면 이제 바람 불 때 연달리듯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대한항공도 이 자리 꺼내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아이씨. 이 자리 전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정이 또 나오게 되면 조선주 같은 것들, 조선주 같은 이런 종목들 잘 챙겨서 잘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황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몸이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막 몸살이 있는지 막 온몸이 쑤시고 파이팅이 좀 잘 안 됩니다. 파이팅이 좀 잘 안 되고, 전일날도 윗꼬리 또는 저는 어저께 한 2% 정도 빠질 내용으로 참고를 하고 있었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저는 잡았어요. 장 초반에 잡아가지고 조금 하루 종일 물려 있다가 장 막판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여하튼간에 시장이 어저께 빠져야 될 게 어제 윗골이 실리면서 오늘 어제 빠져야 될 내용이 오늘 빠지고 있기 때문에 1박 3일 정도는 주가가 빠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1박 3일 정도 주가가 빠지지 않겠나 싶고, 장 초반에 시작할 때 이제 315에서 아마 시작할 거예요. 315. 여기서 아마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4P 정도, 종가 기준으로 4P 정도 시작할 건데, 315,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 초반에 316이 온다 그러면 316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하방으로 때려도 됩니다. 하방으로 때려서 숏 단타로 치고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나와도,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만일에 장 초반에 315에서 314에서 시작하면 풋 때리면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거든요. 0.5% 정도 더 빠지기 때문에 먹을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315나 15에서 314 같으면은 빠지봤자 한 1P에서 2P 정도 빠지는데, 파동이 심하게 움직이면 먹을 게 없습니다. 위험해요. 오늘 아침 위험하기 때문에, 만일에 장 출발이 316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면 1.5P는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저는 지수가 2340까지 간다고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고, 이때 이제 아일랜드 갭이 나오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일랜드 갭이 없어지면서 지표를 보니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지금 뭐 저는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타를 원래 제가 이제 단타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단타를 지금 이 기간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은 내가 거의 보자, 날짜 기간으로 따져볼게. 이날부터 내가 단타를 쳤는데, 역사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부분은 이날부터 단타를 쳤거든요. 이날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단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요. 32일, 4주, 한 달,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꼴은 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승률이 몇 프로냐면, 승률이 거의 90%가 돼요. 거의 90% 단타. 보통 먹으면 한 1P 정도를 먹는데, 30일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P씩 수익을 내고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90%라는 건 10% 정도는 졌다는 내용이거든요. 10%는 졌으면서 좋고, 나머지 90%는 수익을 냈는데, 그래서 계좌의 수익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지금 단타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 때리라 그랬잖아요. 상승을 하면 때리라 그랬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상승을 하면 하방으로 풋을 때려야 되느냐, 내용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교육시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풋을 때리라는 말이, 주식하는 사람은 뭐냐면,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현금화를 시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대비 100개 종목 중에서 90개 종목은 이때 이날 고점 가격대보다 지금 이날 가격대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100개 종목들 중에서 10만원씩 갔다 그러면, 10만원씩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대부분 다 90가지 종목은 85,000원까지 밀렸다는 거예요. 데이터 한번 봐보세요. 밀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올라갈 때 이 85,000원짜리에서 내부적으로 한 65%는 이렇게 반등했던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내가 선물에서 파산해서 뺀다, 이 내용은 당일 이날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고점에서 매도 세력들이 생긴다, 이 말로 여러분들은 주식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파생을 모르고 주식을 한다, 어불성설이고, 재무제표 글로벌 시장을 모르고 주식을 한다, 전부 다 매구나 쪼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하는 사람 거의 다가 매구나 쪼다들이죠. 증권방송 새끼들도 답답해요. 저거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뭐 좋은 말, 데이터 글로벌 시장에서 뉴스에 나오는 그 타이틀 뽑아갖고 안내해 주는 게 멋있고 좋아 보이겠죠.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시장 파악을 해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연준에서 금리 1% 오른다, 금리 2% 내린다 이럴 때 그 이야기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뭘 받았습니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오르구나, 내리구나. 나는 어떤 도움을 줬느냐? 나는 어떤 도움을 줬느냐? 또 간만에 또 콘솔 한번 칠게요. 연준에서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이날부터 현금화 시켜라, 주가는 빠진다. 이렇게 빠지게끔 돼 있다. 어, 빠지게끔 돼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온다, 빠진다, 반등 나온다, 100%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까지. 그래서 저런 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 주식을 잘할 수가 있는데, 시장 상황을 읽으라고 내가 이 타이틀에 이래 적어놨지만 그 시장 상황을 어떻게 했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지구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잘 움직이고, 주변에 그 어떠한 이슈, 테마성 이슈가 떠서 데미지 입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주가 움직임의 동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종목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매출이 좋는지 안 좋는지, 하이닉스가 매출이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현재 가격에 하이닉스가 매출이 급상승을 할 건지 급하락을 할 건지, 현재 가격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구분을 알고 주식을 달라들어야지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은 미래 대비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하루하루 거래하는 거 있죠, 매일매일. 이거는요, 그 주가가 바닥권에서 있거나 그 종목이 조정을 완전하게 다 받았다 싶으면 단타 치도 됩니다. 차트만 보고. 다른 거 뭐 안 봐도 단타 치도 됩니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단타 치면 되는 거거든. 일봉 차트가 그렇습니다. 단기 차트가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럼 갈아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 지수가, 종목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위험하니까 현금화 시키고, 이 이야기 내가 2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컨닝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자기 종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내가 매수를 해라,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어디 가서 월트 디즈니를 매수를 해라, 뭐 때문에 알테오전을 매수를 해라,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는지 모르고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다 올려놓는 거 거의 퍼펙트하게 다 잘 맞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퍼펙트를 어떻게 씁니까? 백발백중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거의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움직여야 되고, 오늘도 시장에서 이제 조정의 이제 첫 번째 날이 될 수 있는 헤드앤숄더, 단기 헤드앤숄더죠. 이거를 단기적인 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어디가 붙어. 단기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가 되는 건데, 이 자리에 숏 작은 파동에서 헤드앤숄더가 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똑같은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켜주고 돈이 되는 내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파생하시는 분들 316 전후에서는 풋이 먹을 게 어느 정도 있지만 314 전후에서는 하면 다친다, 하지 마라. 장중에 316이 예를 들어 317, 318에 시작하면 볼 거 없이 하방으로 때려라. 그러나 316, 317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출발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추 9시 땡 할 때, 9시 땡 할 때 316 플러스 마이너스 317, 318 위에서 이 언저리에 시작하면 풋 때리면 기다리면 수익권입니다.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장 시작할 때 숏으로 한번 315에 시작하든 313에 시작하든 312에 시작하든 저는 풋으로 또 단타가 하나 더 진입하면서 또 수익을 또 낼 겁니다. 왜?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이거든. 오늘 어디까지 빠지느냐, 적어도 초록색이 전환선이네요. 전환선. 여기는 빠지고 시작하니까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내가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14까지는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 314까지는 314까지는 무조건 빠지는데 장 초반이 잠깐만요. 잠시만요. 마무리하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300 아침에 316 정정 다시 할게요. 정정 좀 다시 할게요. 마무리 마지막 정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317 전후에 시작하면 푸시입니다. 여기서 시작하겠네요. 여기 시작은 9시 땡 할 때 푸시인데 만일에 314 전후에서 시작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종가 기준은 종가는 312 아니 또는 저가는 314 전후에서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 또는 저가가 그래 될 수 있습니다. 313.70까지 빠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313.70까지 313.70까지 빠질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서 움직이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에 내일이 있길.